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 그리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인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 이제 뭐 각 당 경선 레이스도 시작이 됐고 뜨겁게 불붙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퀴즈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자, 부지런히 퀴즈 풀어보죠. 1번 문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당 윤 어게인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4시간 만에 유보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의 만류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신당 윤 어게인 결국은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진다면 언제가 될까요? 답 주십시오. 두 분. 최재성 O, 김성태 X 드셨어요. 최수성님은 언제쯤으로 그럼 예상하십니까? 일단 대선 과정에서는 힘들 것 같고, 예. 그래서 대선 후에 언젠가는 만들어진다. 대선 후 창당에 한 표 던지셨습니다. 2번 문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 총 8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말 4명씩 2개 조로 나눠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질문. 4강에 1위로 오를 후보는 누가 될까요? 여기 주관식입니다. 4강에 지금 4강 안에 누가 들까? 요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 1위로 오를 사람은 누구일까? 김성태 의원님. 예, 뭐 꼭 주관식으로서 특징인을 지명해달라고 이건 강요당하고 있는데 강요당함에도 불구하고 뭐 예.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저는 홍준표 후보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가 1위 할 것 같다. 이거는 4강에 올라갈 때 얘기입니다. 자, 최수성님. 뭐 김성태 의원님 오늘 셔츠를 보니까 예. 확실히 홍준표 같습니다. 셔츠고 약간 붉은 계열 입고 오셨는데 예. 여기 홍준표 시장이 떠오르셨어요? 네, 아, 하여튼 홍준표. 저도. 예, 좀 답변하고 연결이 안 되는 설명이긴 했습니다만. 설명은 뒤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세요. 아무튼 홍준표 두 분 다. 3번 질문. 이번 주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죠. 여기서 질문. 한덕수 대행 과연 결국에는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들어주십시오. X. 두 분 다 X를 망설임 없이 들어주셨습니다. 4번 질문.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했지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유승민 전 의원. 백지 상태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탈당을 해야 합니다. 과연 유승민 전 의원 탈당 후 대선 출마를 결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주십시오. X. 네, X. 이번에도 역시 망설임 없이 X를 두 분 다 드셨습니다. 5번 문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수도 이전이 돼야만 가능한 문제고 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헌재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거죠. 과연 이번에는 성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들어주십시오. 김성태 X. 최재성 O, 김성태 X. 여기까지 5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뭐 1번부터 해설을 좀 들어보죠. 윤석열 신당. 사실 저희가 이 얘기를 몇 주 전에도 질문으로는 넣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랄까요? 좀 농담 같은 질문? 이게 얘기가 되나? 하는 질문 느낌으로 그냥 재미로 넣었던 질문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현실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의 배희철 변호사가 주축이 된 건데요. 오늘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기자들한테 어제 오후에 공지를 하고 기자들 단톡방까지 만들었대요. 공보방까지. 그랬다가 4시간 만에 기자회견 유보한다라고 번복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압박이 오늘 하루 빗발쳤다. 이렇게 밝히면서 유보를 했습니다. 자, 김성태 전 의원님. 예. 요 상황 일단 알고 계셨어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당인 자신을 만들어준 국민의힘
이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좀 수평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쓴 목소리도 이렇게 좀 전달하고 또 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그 중심에 서는 것보다는 사실상 당이 자기 통치의 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은 당이 뭐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뭐 또 그런 뭐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는 뭐 탈당할 거야. 음.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까? 예,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뭐 윤석열 신당을 갖다가 청년 변호사 몇몇이 이렇게 추진하겠다. 저는 아연실색했어요. 예, 예. 염치 없이 하찮을 리더에게 목을 매는 집단은 죽기를 작정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바보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어허. 지금 와서 윤석열 신당이라는 것은 아닌 말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전생에 무슨 신세를 졌길래 3년에 만족하고 그 수많은 헌신과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이 정권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신당까지 만들어서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이 보수의 분열을 획책한다? 이거는 정말 저는 오늘 어제부터 그냥 어제 밤새 제가 잠을 설쳤어요. 잠을 설칠 정도로.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무슨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예, 그 서바이벌 경선 방식을 통하고 예, 치열하고 처절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예. 또 앞으로 이재명 대표만은 되지 않는 저 과도한 입법 권력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들 믿고 잘못됐지만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떤 염치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전생에 이재명 후보한테 무슨 신세를 졌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나 그 말씀이에요. 그런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극복의 대상이지 예, 추앙하면서 함께할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은혜를 원수로 지금 갚는 행위를 아무리 자신의 극렬 지지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 이런 정치적 행위를 어떻게 그것도 그러면 자기가 선심 써서 말기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에게 배신 행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뭘 그냥 간저에서 사저로 돌아가실 때도 뭘 이기고 돌아갔습니까? 예? 언제 보수에서 네. 온전하게 5년 대통령 임기 잘 마치고 사저로 복귀하길 희망했지. 네. 3년 임기에 만족해가지고 예. 그 사이에 뭘 이기고 돌아갔다는 겁니까? 이겼대요. 이겼다고 하셨어요. 이겼답니다. 아무리 3년 하나, 5년 하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예. 보수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끝까지 이 불구덩이에 보수를 끌고 함께 죽자는 식으로 간다면은 보수는 두고두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겪지 못할 겁니다. 김성태 의원께서 최근에 이렇게까지 정말 역정을 내면서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밤잠을 지금 못 이루고 나왔을 정도로 윤 전 대통령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국민의힘의 등에 칼 꽂는 거냐?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최수성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 창당을 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예. 뭐 농도 차이는 조금 있지만 예. 소위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 국민의힘이 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윤석열 세 글자를 놓고 보면 계엄 직후에는 쇼크. 이거 뭐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탄핵 경험이 있었잖아요. 음. 보수가 결집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중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리 올라타요. 극우 이 폭력 세력의 집회에도 가고 윤 대통령 구하기 비슷하게 당이 돼버렸어요. 파면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대선이에요. 예. 후보들이 윤석열 맹종이 아니고 파면 직후에는 이제 거리두기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대선이 끝나요. 예. 그러면은 윤은 손절이죠. 대선 끝나야 손절입니다. 지금은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손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 정도가 예, 이제 예.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제가 말하는 윤석열 신당은 예. 맨 마지막
대선 끝나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표방한 그런 이제 당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유사한데 다만 극우가 결집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 세력으로 극우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조금 더 뭐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이 현실적인 존재로서 신당은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그러면 지금 친박연대가 저는 언뜻 떠오르는데요. 네. 친박연대.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이름에 넣은 첫 번째 정당이 친박연대 아니었습니까? 그때 성과를 냈었어요, 선거에서. 그때 몇 석에서 꽤 많은 의석을 확보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런 데에 후보까지 낼 수 있는 그런 당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건 아니라고 후보는 뭐 낼지 안 낼지 모르겠으나 낸다 하더라도 친박연대나 등등하고 예. 정치적 지점이 달라요. 아하. 거기는 TK라는 뭐 분명한 이제 지지 기반이 있었고 또 공천학살 명분. 뭐 이런 예.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새로 태동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이 이제 합류하는 그런 정당은 아니고 아닐 거라고 보시고요. 예, 바깥에 일종의 네. 극우 캠페인 조직 아하.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표방하는 윤석열 이런 대통령도 걸로 거기에 이제 합류해서 같이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직접 합류하기는 이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지렛대 이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이제 구명투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설정을 하고 이제 묵인하고 뭐 이런 정도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좀 엇갈립니다. 최수성님은 만들 것 같다는 말씀이고 김성태 의원님은 만들면 절대 안 된다. 예,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자, 이번 문제는 국민의힘 경선 얘기였습니다. 4강을 다음 주에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누구 들어갈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A조, B조가 A조는 나름 뭐 무난하게 국민들도 잠깐 A조, B조 사진 혹시 있어요? 어제 A조 토론, B조 토론 이렇게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뽑았는데 A조에 김문수, 양향자, 안철수, 유정복 이렇게 네 후보가 들어갔고 B조에는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죽음의 조. 그러니까 A조 그림은 누가 봐도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의 상식선상에서라도 최종 2인 결선에 4인 결선에 중결선에 누가 올라갈지 이미 그림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B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빠진 이후에 저기에 홍준표, 이제 한동훈, 이철우, 나경원 뭐 이렇게 후보 네 사람이 포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특히 나경원 이제 후보 같은 경우가 이미 오세훈 시장 그 불출마 이전에도 보면은 이제 빅4가 이제 오세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오세훈이 빠진 그 자리를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가 지금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저기에 그러면은 두 사람 밖에 못 올라가요. 그렇죠. 저기서. 그러니까 A조 따로 B조 그렇죠. 따로인가요? 따로 지금 이제 토론을 하고 난 토론은 뒤에 그런데 나중에 투표는 물론 그냥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기서 토론에서 이제 이미 뭐 대단한 그게 안철수 같은 경우하고 나경원은 공교롭게 이렇게 갈라졌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이죠.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그 한 자리는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그거는 진짜 제가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 사태 이후에 흔히 말하는 중도층으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소구력이 나름 그래도 안철수 또 의원이 높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나경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친윤 인사들뿐만 아니라 보수 책체가 좀 짙은 강성 지지층에 좀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최수성님은 조금 더 홀가분하게 예측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일단 들어갈 것 같습니까? 4명이요? 네. 저는 안철수 이제 마지막 그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셋에다가 안철수 의원을 보세요. 안철수. 그러면 이제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이렇게 이제 좀 예측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들 다들 지금 보더라고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라 그럴까요? 지지는 독자적인 거예요.
나경원 후보는 김문수 후보하고 일부 홍준표, 음. 소위 말해서 이제 윤 대통령을 기준으로 보면 음흠. 겹쳐져 있는 거고요. 음. 저는 뭐 홍준표 전 시장은 비윤이라고 보고요. 김문수, 나경원은 완전 친윤이죠.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겹치는 게 많아요. 아하. 그런데 1등을 김문수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약간 뭐라 그럴까 강성 보수, 강성 지지층, 윤 대통령 지지층 여기서 확 결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나경원 후보 지지율이 빠지죠.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요 현재 지지율이 비슷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저 뭐 정치 경험으로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탄핵 정국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예. 이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진영을 갖다 이렇게 뭐 전부 이끌어가고 있는 또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마당에는 상당히 좀 평정심도 찾아졌고 냉철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럼 거대 입법 권력 지금 이제 그 수장에 있던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행정부의 수반까지도 돌아갈 수 있는 측면에서 그럼 보수 진영의 후보가 누가 돼야 그나마 상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상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 보수 우파 진영만 결집한 그런 득표율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중도로 지향점을 넓혀야 되는데 그럼 중도의 소구력을 과연 윤석열 윤심파리만 하던 사람들 내지는 그 강성 지지층이 계속해서 윤석열 의견을 내세우는 그런 후보가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그럼 중도에 소구력이 있는지 이거는 지난번 이제 전혀 예측을 깼고 이준석 그때 당 대표가 예. 그때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보수층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은 대구 경북에서 핵심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지층이. 제가 이 정리하면은 예. 국민의힘 여론이라고 해서 예. 국민의 여론하고 예.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아하. 그걸 우리 주자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보세요. 경선을 하면서도 예. 늘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을 바라보고 경선을 치열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래서 있죠. 4명이 누구예요? 그 얘기인데 어쨌든 1등은 지금 홍준표 후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반탄 찬탄에서 이 후보들 가운데 가장 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던 건 한동훈 후보거든요. 예. 근데 1위는 홍준표 후보다 이렇게 보시네요. 일단 4강 올라갈 때 1위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0% 이제 국민 여론으로서 이제 4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원 50, 맞아요. 맞아, 당신 국민 민심. 여론 50 예.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더 드리면 김문수 후보가 이제 소위 지금 서바이벌 방식으로 A조 B조 나눠서 지금 하고 예,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확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가 또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4강에. 예. 근데 김문수 후보 지금 지지율이 꺾이고 있는 것들이 여러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죠. 조사에서 좀 나오잖아요. 근데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후보로서 다른 후보와 함께 경쟁력을 토론을 통해서 이제 검증받는 요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면 김문수 후보를 내세워서 과연 이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꽤 들 겁니다. 토론을 보면서. 예. 그래서 뭐 톤 앤 매너부터 이미지, 컨텐츠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무너지게 되면 네. 그 과실은 나경원 후보가 먹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토론은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호하게 손절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그 어정쩡함은 두고두고 앞으로 후회가 많이 될 대목이에요. 그걸 사실상 비대위에서 일정 부분 좀 부담이 가더라도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죠. 그러면 결론은 이번에 대선 경선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후보들의 예. 바로 국민적 그 요구 내지는 또 우리 당이
대통령이 파면당한 정당에서 처절한 몸부림 하나 없이 또 음. 책임지는 주체 하나 없이 예. 윤석열 대통령만 파면되면 그게 끝이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당정관계 또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그런 극단적인 통치 수단을 동원을 할 때 왜 대통령의 성정이 국정이 그렇게밖에 못 됐냐? 여기에는 분명히 제가 이 방송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흔히 말하는 간신그룹 측근 세력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면서 좀 이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과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이제 후보들 몫으로 올 것이 이제 판단이 경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또 앞으로 이제 우리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이번 주말이거든요, 토론이. 19일, 20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열리기 때문에 토론 전에 오늘이 마지막 뉴스쇼예요. 그래서 토론의 관전 포인트 어떤 후보가 잘할 것 같은가? 뭐 미리 좀 예측을 해본다면 최수성님? 저는 뭐 어떤 후보가 제일 못할 것 같을까요? 김문수 후보. 왜 그래? 그건 그렇게 정치 경험이 일방적으로 예, 많은 김문수. 분인데. 아니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평소에 지지도 선호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거든요. 예, 이게 예. 이게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본선에 진출할 대표 선수 한 명을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소에 지지도 선호도에서 이런 과정이 오면은 이제 민주당도 떠오르고 상대 후보도 떠오르고 뭐 이러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상대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스탠스 잡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토론에서. 후보는 컨텐츠가 없고요. 그리고 예. 톤앤 매너가 안 돼요.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느낌이 안 들어요. 엄청 그 다음에 공평하시네요. 또 협착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이 예. 이제 판단을 하는 시점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 관전 포인트 김성태 의원님은요? 저는 이제 제가 할 얘기 해준 예. 거죠. 아니 의원님이 할 얘기 제가 아니 해준 김문수 선배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한때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청년이었어요. 예. 이렇게 거구 태극기 아스팔트의 뭐 대변자처럼 인식하면 안 돼요. 그래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좀 그 정도 하시고. 네, 그 정도 하시고. 제가 이제 이 관전 포인트의 핵심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포켓 정당의 이미지가 국민의힘은 너무나 국민들께 많이 각인됐어요. 이 이미지를 지어내는 가장 합리적인 목소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탄핵 정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수의 위기가 오니까 우리 지지층이 조기 결집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 그 조기 결집된 지지층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이 좀 떨어지는 당의 스탠스였어요. 이걸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 이미지도 지우면서 당을 혁신하고 또 바로 세우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지난 2017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면교사 삼았던 그 정신 철학을 누군가는 반드시 바로 환기시키는 그 후보가 저는 뭐 간접 포인트로 알겠습니다. 좀 평가를 받은. 그게 누구냐고 김문수 뭐를 후보예요? 물어보셔. 누가 토론을 자, 제일 잠시만요. 잘할 것 같냐? 오늘 왜 김문수 후보 여기서 마무리 짓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제가 진짜 딱 3분에서 5분, 3분에서 5분만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좀 못 푼 게 많아가지고요. 일단 두 분이 생각하는 4강 올라갈 때 1등은 홍준표 후보일 것 같다. 물론 4강에서 2강, 또 2강에서 최종 후보가 될지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만 일단은 1위를 홍준표 후보로 찍으셨고, 그다음 문제가 뭐였냐면은 요거 하나 하고 민주당으로 갈게요. 유승민 전 의원 아까 두 분 다 탈당해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하셨는데 이거 짧게 듣겠습니다.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예.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이 만들어져서 자신이 거기에서 대선 후보까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탈당으로서 보수 진영의 그러니까 본류인 지금 국민의힘을 한번 이탈한 적이 있죠. 예. 또다시 지금 현재 물론 그때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은
뭐 안에 구성원들 차이는 있지만은 음.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라는 이 카드를 가지고 비록 대통령은 탄핵됐지만은 정권만은 다시 우리가 유지를 해보자는 그런 몸부림이었지만 예. 물론 유승민 대표는 여기에서 정치적 기반을 갖추고자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그때 이력이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다시 보수 진영을 완전히 탈당해가지고 삼지대 연합의 후보든 뭐든 간에 서버리면은 본인의 정치적 앞으로 입지는 영원히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아, 그 결심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거다. 최수성님. 저도 뭐 비슷한 견해인데요. 탈당해서 당을 만든 전력이 있고 그래서 다시 탈당하기 어려운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과정. 심지어는 도지사 선거까지도 된다고 보고 갔는데 맞아요. 김은혜 참, 의원 있었죠. 투입해가지고 예선 탈락해버리는 그래서 탈당하기가 참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에이 탈당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 전처럼 본인이 후보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후보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바깥에 예. 소위 말해서 이준석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보여지면은 아마 주인공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에 탈당을 감행해서라도 예. 뭐 이 바깥에 후보가 될 수 있거나 그게 뭐 그것을 당보되면 상황을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존재가 되면 모르는데 그것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나가도 누군가에게 조력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선 과정에서는 탈당도 어렵지만 탈당한다 하더라도 기대 이익이 없다. 이런 것들이 그냥 꽉 그 발목을 그냥 조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X 드셨고요. 마지막 질문이 민주당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요거는 김경수 후보, 김동연 후보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세종시로의 그렇습니다. 뭐 수도 이전 혹은 국회나 집무실 이전. 요거는 약간은 온도차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최수님? 이제 수도 이전이라고 명명을 하면 예. 그거는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헌도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국민 투표할 수 있는 개헌 로드맵은 아니다. 예. 이거고 개헌에 대해서 안을 내놓고 대선 이후에 추진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헌이 화두가 됐어요. 또 이번에 이제 또 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계엄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런 이제 개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적어도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그리고 국회 이전 뭐 이런 것까지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개헌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수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네. 실제로 대통령실이나 국회 분원은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서 업무를 보거나 의회 기능을 수행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행정수도 하자 이런 것들이 아마 민주당의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성태 의원님.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어제 입장을 보니까 좀 여지를 두고 있어요. 한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과거 이제 세종시 이전 부분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그걸 다시 원상 회복시키려고 정치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리가 경험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그러니까 국회도 부는 정도로서 다시 행정부하고 긴밀하게 국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일정 부분 세종시에 두는 거하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래도 세종시에서 행정 업무를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효율성을 보여주는 그 측면 그 정도까지가 딱 좋은 거지. 여기서 완전 개헌해가지고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날려버릴 그런 누를 보면서도 안 되는 문제예요. 양론이 있는 거예요. 서울의 경쟁력이 현재와 같은 아주 초과밀, 초집중을 통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혼잡 비용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70조, 80조 이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뭐 이제 출산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청년들이 특히 서울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행정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이냐 문제, 대통령 집무실 이 문제를 넘어선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 도화선이 이제 대통령실이 되는 셈이고요.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은 제 궁금증은 뭐냐면은 이 지역 균형 발전에라는 명분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넘지 못했던 관문은 뭐냐면 헌법 관문이거든요. 관습법이라는 관문. 헌재에서 그러면 관습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서울이다. 그런.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다 묶어버리니까 수도는 서울이지만 국회랑 대통령 집무실만 갈게요. 이렇게 하면 위헌이 돼버리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은 드린 거는 현실 가능성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이제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 오직하면은 대통령 집무실을 밖으로 국민과 소통이 원활한 곳으로 옮기겠다 그랬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대국민 사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22년 당선되고 그냥 그걸 청와대 근무하시면서 직무를 보시면서 이전 계획을 충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갔으면 저렇게 큰 har을 또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세종시라는 이미 행정 수도의 상징적 의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거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하나하나 좀 더 차곡차곡 쌓아가면 됩니다. 어느 나라 국가든 행정 수도를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몇십 년 만에 되는 경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굳이 정치적으로 이 뜨거운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적당한 정도. 그러니까 헌법만 고치면은 근데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럼요. 헌법 할 개헌만 수는 한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행정 수도에 예, 대한 이제 헌재 판결은 예, 예. 헌법 어느 조항에도 없는 거를 아. 관습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 그렇게 예.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에서 명료하게 하면 저는 뭐 이전이 가능한 건 당연한 거고. 네, 개헌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그럼 현실화할 개헌 수 있단 아니더라도 말씀? 실질적인 기능들을 그렇게 이관을 시켜버리면 저는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김성태 의원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쪽이신 것 시간을 같고. 가지면서.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대선 끝나자마자 세종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네, 알지만. 알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네요. 이거 한번 토론을 좀 제대로 토론판을 벌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문제까지 오늘 다뤄봤습니다. 두 분 사실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인터뷰가 조금 길어져 버리는 바람에 밖에서 좀 기다리시냐고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케줄까지 조정해가면서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게다가 5분 더 해주셨어요. 인사드리면서 좋은 봄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댓글 쇼방으로 얼른 오세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